네, 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113 주택시장 규제 발표 이후에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 투자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서도요, 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순서입니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책임져 주실 전문가님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윤종주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표님께서 2기 신도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판교나 광교, 뭐 동탄, 김포, 한강 등 12개의 2기 신도시가 있는데 사실 인기를 많이 얻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또 소외가 조금 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현재 조금 현황을 살펴볼게요. 어떤 편인가요? 네. 자, 그동안에는 그 서울 쪽으로 다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투자적을 많이 세워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2기 신도시를 갖다가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3대 악재가 되겠죠. 전국 불안. 그 다음에 규제가 이제 강화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관망세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당초 생각한 이외로다가 너무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그 전체가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국토부가 현재 상황을 갖다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규제를 갖다가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세이면서 여전히 거래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 되면은 강남권 4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시장이 좀 안정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기 신도시의 부동산 현황하고 2기 신도시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기 신도시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기 신도시가 거의 한 12개가 됩니다.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체 12개를 다 살펴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8개 2기 신도시를 갖다 이렇게 현재의 현황과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이제 판교, 광교 신도시, 미사 강변, 다사 신도시를 이제 네 부류 이렇게 이 4개를 갖다가 일단 다른 신도시보다도 강세를 그동안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그룹보다 삼성, 동탄, 투, 김포, 한강 신도시하고 평택을 갖다가 강세보다는 조금 아래인 상승세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는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강남 못지않는 엄청난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광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많은 그런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 청약 그야말로 이제 강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역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산 신도시가 되는데 미사 강변 신도시는 거의 다 이제 청약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산 신도시가 최근에 그 많이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여기 그 강세를 띈 4개 지역의 신도시도 약간 보합세이면서 가격도 약간 하락,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삼성, 동탄, 투, 김포, 한강, 평택 여기 4개 지구의 이제 신도시도
우회 그 4개 신도시 못지않게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우회의 그룹보다는 약간 좀 아래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지구 서울의 그 서북 방향에 은평루탄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미분양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호재로 인해서 최근까지 상당히 호조를 이어온 그런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탄2 같은 경우 역시 동탄 안에서 동탄2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도 올 한 해 상당히 이제 강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포한강 신도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신도시는 우리가 김포한강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또 도중에 또 많이 또 좋아졌고 최근에 약간 주춤합니다만은 역시 또 신도시로서 매력이 상당히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택이 되겠는데요. 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또 들어옴으로써 전체 시장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평택 고덕 신도시가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띄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여기 그룹 A그룹, B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이 8개 도시가 그동안에 2기 신도시로서 이용을 갖추면서 모든 부분에서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아파트 청약도 상당히 좋았고요. 가격 상승도 많이 됐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든 분들의 투자 지역으로서 로망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이 많이 가세가 돼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13 대책으로 인해서 자, 이 지역의 시장 분위기 현재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거래 감소, 가격이 좀 하락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2기 신도시들의 현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요, 이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는 주거지를 조금 더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분산을 시켜서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 효과가 좀 있었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투자 방향을 잡아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2기 신도시를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세분화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국 불안과 규제 강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8개 신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강교하고 이제 미사 강교 신도시가 되겠는데 여기는 아파트 이주가 되면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2개 신도시, 강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경기권에서 매매가 상승폭 1위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는 관공서가 들어오고 기업체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호수도 몇만 평짜리가 2개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또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돼서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당선이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빨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상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미사강변 신도시가 청약률이 대강풍이 일어나면서 시세 상승도 많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베드타운으로서 성격을 띄울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값이 어떤 신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강교와 미사강변 신도시는 기업체가 적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상품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30층 미만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대형 평형을 투자를 해주시면 가격 상승하고 나중에 황금성 문제에서 또 심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강교 미사 강변 신도시는 반드시 아파트로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과 동탄2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자, 평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삼성과 자, 미군 또 기지가 들어옵니다. 또 KTX가 들어와서 3대 트리플 호재를 해서 상당히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토지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공급 가입 문제로서 휴증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탄 2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청약 강풍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탄 2 같은 경우는 KTX와 GTX와 삼성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역시 트리플 호재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지역 도시가 최근에 공급이 가행됐습니다. 그다음에 곧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곧바로다가 분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또 3대 악재로 인해서 평택과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극히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택과 동탄 이 신도시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급매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좀 예를 든다면은 올 초와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프리미엄이 분양권이 1억이 붙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프리미엄이 대폭 하락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적절한 그 매도 시점을 잘 잡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신중히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판교와 한강 신도시는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판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당 1,000에서 1,200에 분양했던 것이 34평 같은 경우도 3억에서 4억에 분양됐던 것이 현재 10억이 넘어갑니다. 최고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1, 2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또 현대백화점, 축구장이 30배짜리 판교 테크노밸리 상권이 또 들어왔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 신도시는 이 판교하고 서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극단과 극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 한강하고 접해 있다는 것은 크게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알고 보면은 배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김포항 신도시 같은 경우도 25평 같은 경우는 상당한 또 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30평대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113 대책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1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지역도 역시 가격 형성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판교와 한강 신도시는 여기 가격이 너무 세고 여기는 가격이 좀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투자처로서는 크게 매력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요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 강변 다산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자, 미사 강변 신도시는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는 남양주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그 한강을 마주보면서 마주보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도그룹은 이제 미사강변입니다. 청약 강풍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지역은 이제 거의 다 분양이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다산 신도시는 작년부터 분양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까지 강풍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지역 다 113 대책 규제 강화로 인해서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도 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분위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권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3 대책 이전에 분양된 것이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 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초창기에 예상했던 그런 그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 강변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권 투자로 급매물 위주로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지역 모두 이기 신도시가 됐습니다. 상가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상가를 투자하시다간 큰일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은 강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오히려 빨대 효과를 위해서 공실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보통 은퇴자들이 상가의 신도시는 5억에서 10억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데 공실이 40%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노후가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8개 지역을 제가 다 분석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상가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말 10번 이상을 생각하면서 상가 오피스는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현재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주요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강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남권 4구는 다시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게 신도시의 현황과 함께 또 각 지역별로에 든 꼼꼼한 투자 분석까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의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규제 정책에 따라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들어선 건 사실인데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또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좀 캐치하신 다음에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윤종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한 3시간 정도 무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답이다 볼 수가 있고 시세 차익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재건축, 한강변 개발, 강북의 뉴타운과 재건축 지역,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 비강남 지역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부분을 갖다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료로 진행된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방송되는 저희 방송도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자, 첫 번째 물건은 강남의 최고 부천 지역인 서초동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선 방배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7층 중에 7층, 복층, 3룸이 되겠습니다. 대전 13.2제곱미터, 전용은 36.3제곱미터. 금액은 전체가 약 3억 4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금액은 전세로 놨을 때 3억, 그리고 월세는 3천에 130에서 140 정도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자금을 본다면 전세로 놓았을 경우는 4천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월세로 놓았을 때는 8천이 투자되면서 월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약 한 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 물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일단 강남권 매물이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갭 투자를 할 경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볼 수가 있고 보물권 바로 우측에는 서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학군 지역이 바로 이제 서울고등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지역은 교통 상권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초동 하면은요, 뭐 학군도 그렇고요, 교통도 그렇고 또 상권까지 모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거주하신 분들이 잘 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본 매물 주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어떤가요? 네, 서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는데 이 물건은 강남권 서초구 서초동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보면 2호선 방배역에서 인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등학교 바로 옆에 접해 있고 사거리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도를 잠깐 보셔도 알겠지만 주변에 잘 포진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서초구 하면은 또 정보사 이전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큰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재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물권의 그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물권 우측에는 이제 강남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당선 연장선이 착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물권 좌측 거의 붙어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서리풀 공원에 장제 터널이 현재 활발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2019년 2월달에 개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물권도 우측 지역에 롯데 칠성 부지가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남권에서 최고의 개발 호재인 국제기후로 복합지구가 지금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분당선 연장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호재들 자체가 굵직굵직해서요. 그 가치 상승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자, 건물도 신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강남권의 신축 매물 찾기 참 어렵잖아요. 참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건물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물권의 그 건물 특징을 본다면은 방배역에서 그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축 다세대 내년 5월달에 완공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대는 7층 중에 7층, 3룸 복층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다양한 공간 활용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도 설치가 되면서 이 건물은 검증된 시공사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자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 매물 자체가 신축이라는 희소 가치도 있고요. 또 복층 구조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룸이고요. 또 나만의 좀 공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복층을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물 가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자, 보물권은 이제 가격을 본다면은 이제 3룸 복층 구조가 되겠고요. 오늘 소개된 물건은 7층 중에 7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격은 이제 3억 4천. 전세로 놓았을 때는 3억, 그리고 월세로 놓았을 때는 3천에 130에서 140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자금을 본다면은 전세로 놓았을 때는 4천, 그리고 월세로 놓았을 때는 8천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물건을 투자를 해주신다면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초동 하면은요, 이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을 조금 짚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보물권의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 일단 바로 옆에 그 서리펄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역세권이 위치했기 때문에 수요가 또 역시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 또 투자 가치가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의 그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매물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7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면적은 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대출가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3억 원 가능하시고요. 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40만 원, 130만 원 가능합니다. 실구매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8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다양한 매물들 좋은 정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물건은 이제 한남뉴타운이 되겠는데요. 한남뉴타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그 투자자들이 그 우려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 속도, 좀 느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1월 달에 건축 심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그 상황이 급진전된다는 볼 수가 있고, 자, 내년 말이나 후년 초 되면 이제 관리 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층수가 29 중에서 20층이 되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저층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오히려 더 쾌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한남도일 평당 1억이 가는데 12층까지뿐이 안 됩니다. 고층이 안 돼서 가격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쪼개기가 많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예를 들면은 26평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을 때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걸 갖다 비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남더리 같은 경우 26평이 지금 14억 정도 갑니다. 자, 오늘 이 물건을 투자를 해주신다면 쪼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올바른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물건은 3층 중에서 1층인 그 다세대가 되겠고요. 지분이 26.4제곱미터, 전용은 33제곱미터가 되겠고 가격은 5억 4천 되겠습니다. 대출은 최대 3억 5천까지 되고 3,500에 80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자금 1억 5,500이 되겠고 현재 그 주변 시세 26평 14억 정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물건도 충분히 앞으로 5, 6년 안에 완공이 되면 충분히 14억에서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상 시세 차익도 최소한 6억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한남 뉴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남 뉴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치는 더 높다라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같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이 물건을 투자를 해주시면 어떠한 그 투자 가치가 있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공이 되면 강남 재건축 그 시세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앞에 한강변, 좌측에 용산민족공원, 뒤에 또 남산이 있고요.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자터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이 그 투자 가치가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 내년 말이나 후년 초가 되면 이제 관리처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가 5,760세대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남 뉴타운 하시면 이제 총 5개 구역으로 나뉘고 있고요. 본 매물은 3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속도도 빠르고요. 또 가장 규모가 큰 곳이 3구역인데 구체적인 입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도를 봤을 때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한남뉴타운 3구역은 바로 앞에 한강변이 이게 붙어 있고 좌측에 용산민족공원, 뒤에 또 남산, 배산 임수 지역이다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자터이기 때문에 그 입지 여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남뉴타운 3구역 바로 앞에는 반포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입지 여건을 우수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의중앙서 한남역이 한남뉴타운과 이렇게 거의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수년 내에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강남역하고 한남뉴타운,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입지 여건을 좋게 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입지는 정말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한강 조망도 가능하시고요. 또 강변북로나 한남대교, 또 반포대교까지 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교통의 강점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용산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크잖아요. 호재를 살펴볼게요. 네. 자, 이 지역의 그 호재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남뉴타운 바로 옆에 그 이태원역이 있는데 아랫부분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녁에 차량을 놓는 유엔사 수송사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한테 복합 개발 들어갑니다. 제1롯데월드 2배 규모로 이제 복합 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강변 사이에 두고 반포가 있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뉴타운 좌측에는 용산국제업무지역 공사비가 무려 32조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는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물 밑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갖다가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발하겠다라는 그 용역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발표가 된다면 정말 큰 호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얼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을 경유하면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 강북권이지만 강남 못지않은 부촌이죠.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안에 위치한 한남뉴타운 3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매물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어떤가요? 네. 자, 이 물건은 이제 한 40년 정도 된 물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3층 중에서 1층이 되겠고, 자, 이 물건을 갖다 매수하시면은 향후에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물건은 주변 시세를 이렇게 본다면 한 14억, 15억 정도 가는데 이 물건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본 매물만 보시고 왜 이렇게 노후됐어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뉴타운 매물이기 때문에 노후될수록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향후에 멋진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볼게요. 금액은 어떤가요? 네. 자, 오늘 이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이제 2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 되겠는데요. 전체 가격이 3억 5억 4천, 대출은 3억 5천까지 가능하고 현재 그 3,500에 80에 임대가 되어 있고요. 투자 자금 1억 5,500. 향후 5, 6년 안에 완공이 되면은 26평 예상 시세는 14억 15억, 예상 시세 차익은 약 6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남뉴타운 3구역, 이 조합원 총회를 거친 공고에 따르면요, 이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단지 전체의 완공 시기를 2020년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젠걸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의 전망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투자했을 때 향후 전망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완공이 되면 강남 재건축 시세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볼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요소가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뉴타운 매물이었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인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74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2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5억 4천만 원이고요. 대출가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 80만 원 가능하시고요. 실투자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강남권 매물과 함께 또 강남권에 준하는 또 한남뉴타운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매물 다시 한번 좀 총평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첫 번째 물건 이제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가 되겠는데요.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고 오늘 소개된 물건은 7층 중에 7층이 되겠습니다. 3억 4천. 실평수가 약 15평이 되면서 3룸 복층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 한 3억 정도 충분히 나갑니다. 투자 자금은 4천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하고 갭 투자를 함으로써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3구역 물건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전체 금액은 이제 5억 4천, 대출과 임대를 갖다 제외한다면은 투자 자금 1억 5,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완공이 되면서 25평 예상 시세를 보면 한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예상 시세 차익은 6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윤종주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시간에 앞서서요. 또 직접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자, 최근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좀 소강됐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분위기가 좋아질 때 어느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간반 상태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오셔서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한 1시까지 이게 무료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상담하셔서 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도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시간을 체크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쪽에요. 네. 상가에 투자를 하라는데 어떻게 있잖아. 전망이 좋은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신도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수익형 매물을 좀 접근해 보시려고 하나 봐요. 예. 예, 상가 투자를 생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연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김포 한강 신도시 상가 투자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김포항 신도시 이제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할 때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수익형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을 갖다가 특별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 동네에서 가깝고 그래서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기 지역을 갖다가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부근에 사시면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제 상가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여기 상가를 투자해도 앞으로 이제 전망이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그 지도를 보면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상가를 투자해도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의 이쪽이 마곡지구가 되겠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이쯤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제 마곡지구, 여기는 다 아시겠죠? 이쪽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마곡지구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일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가를 투자해도 좋은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드린다면은 상가를 투자해 주시는데 아까 부동산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는 이제 은퇴자 분들이 퇴직금을 갖고서 여유 있게 그리고 다른 물건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보기에 좋죠. 남한테 이야기할 때도 좀 폼이 난다랄까요? 자부심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물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상가 시장을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은 내수 부진 그리고 또 소비 부진 아시다시피 최근 또 전국 불안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어렵습니다. 보통 이 상가가 잘 되려면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에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또 많이 또 줄어든다죠. 인구 절벽. 자, 어떻게 보면은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내수 부진, 소비 부진, 그다음에 전국 불안, 또 기업 구조조정, 또 인구 절벽 이런 거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김포 한강 신도시는 과연 어떤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공급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볼 수가 있고요. 공실률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를 해 주신 데 있어서 물론 이 가운데서도 또 여러 점포 중에서 알짜배기 좋은 위치의 상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공급가입 문제하고 수익률 악화 그리고 공실률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 한강변에 붙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도가 이제 개통이 돼서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에 제일 그 악재인 공급가입과 수익률 악화, 공실률도 증가. 자, 이런 문제하고 결정적인 거는 기업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를 해주시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수익률로 접근이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주신다 한다면은 상가보다는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여러 개 단지가 있죠. 예. 여러 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로얄층의 소형 아파트를 갖다가 월세를 놓으십시오.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1~2% 적지만은 가격이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2% 더 높여서 그 얻는 소득보다는 가격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그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 부자들이 상가보다는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가져가는 것이 요새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상가가 외견상으로 좋기 때문에 또 보기에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이 소형 아파트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은 좀 낮겠습니다만은 한 방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항금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보다는 김포한강 신도시에 위치가 좋은 단지의 로얄층의 소형 아파트를 공략하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상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예. 네, 말씀해주신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상가 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공급이 많이 과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수익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소형 아파트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전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남 봉은사 주변에 풍림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거기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지금도 날 수 있을까? 네. 네. 지금 보유 중이신 게 아니라 이제 향후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네. 예. 투자를 해볼까? 알겠습니다. 뭐 봉은사역 하면은 주변에 이제 삼성동이라는 커다란 호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 향후의 전망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강남권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최고 이제 부천인데 이제 가장 떠오르는 지역이 되겠는데 봉은사역 근처에 그 풍림 아파트를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좀 얻고자 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9호선이 지나가는 코스라서 가능성이 네네. 그렇죠. 있더라고요. 봉은사에 9호선 지나가죠. 네. 네네. 자, 최근에 이 삼성동에 그 급부상하고 있죠. 삼성동이 네. 이제 그 105층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삼성역이 앞으로 지하철 노선 5개가 더 지나가고, 그다음에 영동대로가 지하 6층까지 또 신도시를 개발해서 자, 이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볼 수 있는데 실제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어요. 개발할 땅도 없고 거의 그 대기업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아파트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풍림 아파트 봉은사역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투자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은 자,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게 삼성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바로 여기가 현대 그 105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완성되는 지역인데 이제 공사가 들어갔죠. 착공이 들어갔다 볼 수 있고 이 봉은사역에서 이 삼성역까지가 600m입니다. 자, 앞으로 삼성역에 지하철 노선이 5개가 들어오고 105층이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차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동대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600m를 갖다가 지하 6층까지 신도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풍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투자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의 가격이 1, 2년 안에 가격이 너무 크게 급등이 됐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25평 예를 든다면은 소형 아파트 경우는 5, 6억에서 최근에 9억, 1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더블이 올랐다 볼 수 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 하나라도 5, 6억에서 9억, 10억, 한 4, 5억이 올랐습니다. 더 가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이 풍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자, 풍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살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98년에 입주가 됐고요. 98년에 입주가 됐고 112세대, 좀 작죠? 그런데 이전의 가격이라 좀 볼 수가 있고요. 98년에 입주했으면은 지금으로부터 19년뿐이 안 됐습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최소한 30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되려면 무려 15년이 남았습니다. 본사역 거의 9호선 초역세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반영이 벌써 다 됐습니다. 1년 안에. 4억 정도 벌써 상승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없다. 근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풍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98년산입니다. 현재 19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은 우리가 1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은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풍림 2차 아파트는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네, 저는 사실 삼성동이 워낙에 큰 호재를 갖고 있어서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전망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 조금 시세 차익이 많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요. 향후의 시세 차익을 바라보기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연결할게요. 자, 미사 강변 신도시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도 이게 신도시의 지역이네요. 근데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어떨까요?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의뢰자분께서 이제 그 미사 강변 신도시에 자,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한다. 현재 미분양이다. 투자해도 좋은가 이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도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9호선 들어오고 친환경적이고 신도시고 그야말로 최고의 신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투자 종목을 갖다 세세하게 하나 따져본다면은 오피스텔에 과연 투자 가치가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 향후에 강세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기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좀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서울시의 한강이 상수원입니다. 자, 상수원이면은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갖다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도 오피스텔 투자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남역하고 삼성역을 투자해 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 지역에 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좀 하나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마곡지구가 초창기에 그 오피스텔이 초강세였는데 최근에 매가도 보합세고 공실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도 좀 떨어지는데 투자도 좋은가 이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정반대의 또 답이 나왔죠. 초기에는 분양할 때 뭐 수백 대 1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입주하는 시기에 이렇게 나쁜 조건 이유는 뭐냐면 기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60개 기업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가격이 약세일 때 지금 투자하십시오.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조금 꼼꼼한 분석과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문자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렸고요. 못다한 고민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연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계속해서 열려 있을 거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